자, 연습 문제 19번을 보자. 자, 두 집합 A, B가 서로 소일 때 정수 A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러니까 두 집합이 이제 서로 소라는 얘기는 바로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결국 이 A와 B가 겹쳐지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일단 A를, 우리 A 집합을 수순에 표시를 해보면 A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 있지. 그리고 B는 X가 A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결국 A가 이제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에서 이렇게 존재해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서 겹쳐지는 부분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이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되는 건 이제 분명한데,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는 꼭 이 경계값에서 이 등호가 붙는지 안 붙는지가 중요하지. 자, 그러면 A가 이제 계속 작아져서 A가 만약에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이렇게 한다라면, 자, 이 경우에는 이 A 집합에 마이너스 2도 포함이 되는 거고, 다음에 B 집합에도 마이너스 2가 포함이 되는 거니까, 결국 이 A 교집합 B가 마이너스 2 하나가 존재하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문제 조건에 맞지 않은 거니까, 결국 A는 마이너스 2보다 조금이라도 작아야 된다는 얘기야. 결국 이제 등호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A의 범위가 이렇게 정해진 거고, 그때 이 범위 내에서 정수 A의 최대값이니까 당연히 A는 마이너스 3이 되겠지. 이렇게. 다음 20번. 자, 전체 집합이 나와 있고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조건이 있고, 그럴 때 집합 A 교집합 B를 구하래. 자, 이런 형태의 문제는 우리가 그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쉽게 구할 수가 있지. 자, 그러면 먼저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집합이 두 개가 있으니까 A 하나 그리고 B 하나 그리고, 그래서 이제 각각의 영역에다가 원소를 집어넣어 보자. 자, 먼저 여기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이 나왔는데, 얘는 바로 우리가 이제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하면 A 합집합 B 전체 여집합이 바로 D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은 A 합집합 B의 바깥쪽 부분에 여기 D가 있다라는 얘기고, 다음에 A 차집합 B는 바로 여기에 요 부분이 되는 거고, 요 안에 B하고 C가 들어갔다는 얘기지. B하고 C가 들어간 거고, 다음에 B 차집합 A는 바로 요 부분이 되는 거고, 거기에 2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2.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이제 표시 안 한 영역은 바로 여기 부분이 되는 거고, 요 안에는 결국은 요 A, B, C, D, F 중에 빠진 부분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빠진 걸 찾아보면 A가 빠졌고 A, B, C, D, E 그리고 F가 빠졌네. 이렇게. 그래서 결국 A 교집합 B를 구하는 거니까 이 A 교집합 B는 바로 A와 F가 나오겠지. 이렇게. 다음 21번. 자, 오른쪽 벤 다이어그램에서 색칠한 부분을 나타내는 집합이래. 그럼 각각을 다 표현하면 되겠지. 자, 1번서부터 보자. 일단 B 교집합 C니까 여기 있는 B 교집합 C가 요 부분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A를 합친 거래. 그럼 A를 합치면 결국은 요 부분이겠다. 이렇게 보라색 부분이 이제 다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이 될 수가 없고. 다음에 2번을 보면 2번은 B 합집합 C야. B하고 C를 여기를 다 합쳐놓고 이렇게 되고, 그리고 A와 겹치는 부분이니까 A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이렇게 겹쳐버리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하고 똑같네. 그래서 결국은 답은 2번이 되겠지. 자, 나머지도 이제 한번 또 해보자. 3번을 보면 A 합집합 C니까 A 합집합 C, 요 부분이 A 합집합 C가 되는 거고, 요 부분과 B가 겹쳐지는 부분이니까 결국은 또 요 부분이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이렇게 되겠네. 3번이고, 다음에 이제 4번을 보면 4번은 B 합집합 C, 우리가 B 합집합 C가 바로 어디냐면 요 부분에 이렇게 보라색 부분이 B 합집합 C가 되고, 자, 요 부분과 A의 바깥쪽, 즉 A 여집합까지 공통된 부분이니까 요 A의 바깥쪽 부분과 겹치는 부분은 결국은 요 부분이 되겠다. 이렇게 요 부분이 바로 원하는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얘가 이제 4번 답이 되는 거고, 자, 5번도 이제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될 거니까 넘어가자. 자, 22번을 또 보자. 자,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와 B가 주어져 있고, B 차집합 A가 공집합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힌트는 바로 요 조건이 되겠네. B 차집합 A가 공집합이다라는 얘기를 다르게 표현해보면, 자, B하고 A의 포함 관계가 뒤에 있는 집합이 앞에 있는 걸 포함해야 바로 공집합이 나오는 거지. 자, 우리가 잠깐 이제 문제 풀기 전에 이 차집합에 관련된 내용은 워낙 중요한 거니까 잠깐 좀 정리 좀 하고 넘어갈게. 자, 우리가 차집합, 즉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다라는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A와 B의 포함 관계가 뒤에 있는 게 앞에 있는 걸 포함해야 된다는 얘기야. 즉, 이 B 집합이 A, 이렇게 A를 포함해야 A에서 B를 빼면 바로 공집합이 나오는 거지. 자, 요런 내용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A 차집합 B가 바로 자기 자신 A가 나온다라는 얘기는 바로 A 교집합 B가 바로 공집합임을 의미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보면 이제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 A에서 B를 빼서 바로 자기 자신 A가 나왔다는 얘기는 A 따로 놀고 B 따로 놀아. 즉 A와 B의 겹쳐진 부분이 없어야 요 A에서 B를 뺄 부분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바로 A 자기 자신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집합에서 표현 방법이 이런 표현 방법 두 가지가 이제 자주 사용되는 거니까 요거 꼭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자. 자, 그럼 다시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 자, 우리가 이제 B가 A에 포함된다라는 얘기고, B가 A에 포함된다라는 얘기는 이 B집합에 있는 원소가 A에도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요게 이제 2-A지만 뭔지는 모르지만 요 B집합에 3이 있으니까 요 A에도 3이 있어야 돼. 근데 A는 여기가 -1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결국은 얘가 3이 되거나 아니면 얘가 3이 되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풀어보자. 자, 첫 번째 경우는 여기는 2A-3이 바로 얘가 3이 되는 경우고, 자, 두 번째 경우는 요 A 플러스 1이 3이 되는 경우야. 그래서 각각 나눠서 풀어볼게. 자, 첫 번째 경우는 2A-3이 3이라는 얘기는 A가 바로 3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자, 그러면 A가 3일 때 이 A라는 집합은 -2, 3, 그리고 여기다가 A에다 3을 넣으면 4가 나오겠지. 이렇게. 다음에 B집합은 A가 3이 되는 거니까 3이 되고 2-9, 즉 -7이 나오겠지. 그래서 B가 지금 A에 포함되지 않지. 그래서 이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고, 두 번째 경우에 이 경우 A 플러스 3이 되면 A가 2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자, 그러면 A라는 집합은 -2가 되고 A에다 2를 넣으면 4 빼기 3이 나올 거고, 다음에 여기가 3 이렇게 나오겠지. 다음에 B집합도 계산해 보면 3은 원래 있었고 A가 2니까 2 빼기 4 -2가 나오겠네. 그래서 3하고 -2가 여기가 3하고 -A에 포함되는 거 맞으니까 결국 이때 A 값은 바로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23번.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해서, 자, 이런 조건을 만족할 때, 다음 중 항상 성립한다고 할 수 없는 것, 그랬지. 자, 그러면 일단 문제에서 요 조건이 의미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건지 좀 알아야 되겠지. 근데 보니까 우리가 좀 많이 눈에 익은 거야. 잠깐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차집합을 공부할 때 이렇게 했었어. A 차집합 B는 바로 A에서 A 교집합 B를 뺀 거랑 똑같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벤 다이그램으로 좀 표시를 하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자, A하고 B가 있는데 A 차집합 B가 바로 이 부분이잖아. 근데 이 부분을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A에서 바로 공통되는 부분을 뺀 거랑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나와 있는 조건이 바로 B 차집합 A를 B 차집합 A를 말하는 거고, 그게 바로 공집합이다라는 뜻이지. 그럼 결국 B 차집합 A가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B하고 A의 포함 관계가 뒤에 있는 게 더 크다라는 얘기잖아. 즉 B가 A의 부분집합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눈에 잘 안 보이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어. 우리가 문제에서 B 차집합 A 교집합 B가 이게 공집합이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했던 내용이 잘 눈에 안 보인다라고 하면 그냥 연산을 이용해서 풀어보자. 자, 차집합을 우리가 교집합으로 고치면 여기 교집합이 되고 A 교집합 B 뒤에 거에 여집합이잖아. 그래서 얘를 또 풀어보면 B 교집합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될 거고,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 B 교집합 A의 여집합 다음에 합집합 B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나오지. 자, 그래서 여기 B 교집합 A 여집합이 바로 B 차집합 A가 되는 거고, 요거의 합집합, B하고 B의 여집합에 공통되는 부분은 없잖아. 얘가 바로 공집합이 되는 거고, 결국은 얘가 B 차집합 A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요 조건이 눈에 보이면 바로 한 방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고, 잘 눈에 안 보이면 연산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결국 이제 이 조건이 우리가 지금 뭘 의미하는 거냐면 B가 A에 포함된다라는 얘기지. 즉 우리가 A 안에 이렇게 B가 포함이 된다 이런 조건이야.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1, 2, 3, 4번을 보자. 자, 1번에 보면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맞는 내용이고, 다음에 A 교집합 B는 교집합일 때는 작은 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B 나오는 거 얘도 맞고, 그리고 A 합집합이 합집합일 때는 큰 게 나오지. 그래서 A 나오는 거 맞고, 다음에 A 차집합 B는 공집합이 아니라 A에서 B를 빼면 바로 요 부분이 남잖아. 그래서 얘는 공집합이 될 수가 없지. 그 답은 4번이 될 거고. 다음에 5번에 A 집합 B의 여집합. 여기가 이제 전체 집합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전체 집합을 그려보면, 자, 5번을 의미하는 거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A라는 집합, 여기 있는 A라는 집합과 다음에 B의 바깥쪽 부분을 합치면 결국 전체 집합 나오는 거 맞지.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
자, 24번. 자, 전체 집합 U는, X는 7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고, 그거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자,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U의 부분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래. 자, 일단 우리 조건을 좀 보면, 이 A 합집합 X가 X다라는 얘기는 결국 두 집합의 합집합이 하나의 집합이 나올 때는 이 A하고 X의 관계가 합집합일 땐 큰 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X가 A를 포함해야 된다는 얘기고, 다음에 X 교집합, B의 여집합, 즉 교집합일 때는 작은 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X하고 B의 여집합에서 B의 여집합 X를 포함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요 두 가지 조건을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이제 X를 구해 보면 이 X라는 집합은 A를 포함해야 되는 거고 B의 여집합은 포함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A가 지금 이제 1, 7이 나온 거고 여기가 X고 다음에 B의 여집합은 4, 5, 6을 빼면 되겠지. 1부터 7에서 4, 5, 6을 빼면 1, 2, 3, 그리고 4, 5, 6, 7 이렇게 나오겠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가 X, 여기가 는이 아니라 이렇게 포함 관계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구하려는 요 X라는 집합은 요 1, 2, 3, 7의 부분 집합 중에서 1과 7을 항상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니까 1과 7을 제외하면 2의 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4개가 나오겠네. 25번. 전체 집합 U는 X와 X는 실수의 두 부분 집합 A하고 B가 나와 있고 A 차집합 B가 0, 1일 때 B 차집합 A를 구하시오라는 문제네. 자, 일단 우리가 이 A라는 집합을 좀 풀어보면 이 A라는 집합은 요 3차 방정식의 해가 바로 이제 A 집합의 원소가 되는 거지. 얘를 이제 인수분해 해보면 자, 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 나올 거고 여기 1이 마이너스 붙겠지. 그러니까 A 집합의 원소는 바로 0, 1, 2 이렇게 나오겠네. 다음에 이제 B집합의 원소는 바로 여기에 있는 요 2차 방정식의 해가 바로 B집합의 이제 원소가 되는 건지. 자, 그런데 A에서 B를 뺀 그 차집합이 바로 0하고 1이래. 자, 그럼 봐. 지금 우리가 A집합에 0, 1, 2가 있었는데 A에서 B를 뺐더니 바로 0과 1만 남았지. 그럼 결국 여기 있는 요 2라는 원소는 바로 B집합의 원소가 된다는 얘기고 B집합의 원소라는 얘기는 요 방정식의 해가 바로 x 이퀄 2가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요 방정식에다가 2를 대입해보면 4 플러스 2 플러스 A는 0이 나올 거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6이 나오겠지. 자, 근데 A를 구하는 게 아니고 B차별 A를 구하는 거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요 A에다가 바로 마이너스 6을 대입을 해서 이제 인수분해를 해보자. X제곱 플러스 X, A가 이제 마이너스 6은 0이고 여기가 3, 2, 6 마이너스 붙을 테니까 B집합의 원소는 바로 마이너스 3하고 2가 되는 거지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B차집합 A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B에서 A를 빼면 자, B가 마이너스 3과 2인데, A를 빼면 0, 1, 2니까 결국 이제 마이너스 3만 남지? 그래서 마이너스 3. 이렇게 답이 되겠네. 자, 26번. 전체 집합 U는 이제 X바 X는 자연수고, 그거의 부분 집합 A는, 자, 여기서 보자. 조건이, A는 원소의 개수가 4개고, 다음에 모든 원소의 합이, 즉, A의 모든 원소의 합이 21이래. 그 다음에 상수 K에 대해서 이 B 집합은 바로 X 플러스 K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고, 이 X가 A의 원소니까, 결국 이 B라는 집합은 바로 A의 원소에다가 K식을 더한 그 결과가 바로 이제 B 집합의 원소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A 교집합 B가 4하고 6이라고 나오고, A 합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이 40이래. 자, 이럴 때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곱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지. 자, 결국 이제 A의 원소를 다 구해봐야 된다라는 얘기고, 자, 그럼 조건 이제 하나씩 따라가 보자. 보면, 일단, A가 이제 원소에서 4개야. 4개니까, 일단, A라는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면 4개가 나와야 되는데, 4개를 다 미지수로 놓을 게 아니라, 여기 보면, A 교집합 B가 4하고 6이라고 나왔으니까, 결국 A에도 4하고 6이 있고, 나머지 2개는 알 수가 없으니까, A, B 이렇게 놓자.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보면 모든 원소의 합이 21이라고 나왔으니까 결국 요 원소들의 합이 얼마야? 21이란 얘기지. 그럼 다 더하면 여기가 10 플러스 A 플러스 B 얘가 바로 21이란 얘기고 결국 A 플러스 B가 11이라는 또 조건식이 하나 이렇게 나오지. 또 그 다음에 이제 B 집합을 좀 써봐야 되는데 지금 B 집합의 원소가 X 플러스 K로 표현되고 X는 A 원소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 B 집합이라는 거는 요 A의 원소에다가 다 K식을 다 더한 거지. 그래서 여기가 4 플러스 K, 다음에 6 플러스 K, 다음에 A 플러스 K, B 플러스 K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요거지. A 합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이 40이라고 나왔어.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봐라.
우리가 A 합집합 B는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원소들의 합이 40이라는 얘기인데, 결국 우리가 먼저 여기 있는 요 A 집합의 원소들의 합을 다 구하면 되겠죠. 먼저 A 원소들의 합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 원소들의 합,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B의 원소의 합이 되는 건데, 자, 문제는 요 겹쳐진 요 A 규집합 B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금 A 요거 한 번 더할 때 한 번 계산이 됐고, B 집합에 있는 원소를 더할 때 또 한 번 계산이 됐어. 즉, 요 A 규집합 B에 있는 건 바로 두 번이 계산된 거니까 올바르게 계산하면 한 번을 빼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A 규집합 B가 지금 4하고 6이니까 여기에 지금 4하고 6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10을 요 합을 한 번은 빼줘야 올바른 계산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결과가 바로 얼마가 나온 거야? 40이 나왔다. 이런 얘기네. 그래서 요 또 조건식을 또 하나 얻어냈어. 자, 그러면 요 식을 우리가 이제 요 조건을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자. 이렇게 표현해 보면, 일단 A 원소의 합은 문제에서 지금 얼마라고 나왔냐면 21이라고 나왔지. 여기가 21이고 더하기 B 원소의 합은, 자, 여기 있는 원소들의 합인데 좀 보면 얘는 결국 여기 있는 4, 6, A, B, 즉 A 원소의 합, 즉 21에다가 K를 4번 더한 거니까 결국 21 플러스 4K가 나오겠지. 이렇게. 그리고 빼기 10, 얘가 이제 40이 나왔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K를 계산해 보면 4K는 50 빼기 40이니까 8이 나와서 결국 K가 2라는 걸 알 수 있지. 자, 그러면 K가 2라는 거 알아냈으니까 여기는 이제 B 집합을 써보면 4 플러스 6, 6 플러스 2, 8, 그리고 A 플러스 2, 그리고 B 플러스 2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이제 A 규집합 B가 바로 4하고 6이니까 여기에도 4하고 6이 있어야 돼. 6은 이미 있고, 그러면 얘가 4가 되거나 아니면 얘가 4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그래서 풀어보면 첫 번째 경우는 A 플러스 2가 4가 되는 경우고, 두 번째 경우는 B 플러스 2가 4가 되는 경우야. 자, A 플러스 2가 4라는 얘기는 A가 이제 2가 된다는 얘기고, 아까 우리 조건에서 A 플러스 B가 11이라고 나왔으니까 결국 B는 9가 나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 경우 또 두 번째 B 플러스 2가 4가 되면 서로 반대가 되겠네. 그래서 A는 9가 나올 거고 B는 2가 나오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곱이니까 4 곱하기 6 곱하기 A 곱하기 B를 하라는 얘기니까 4 곱하기 6 곱하기 A 곱하기 B를 하라는 얘기인데, 뭐 이 경우든 A, B를 곱하면 똑같이 18이 나오는 거니까 별 뭐 영향이 없고 그냥 바로 하자. 그러면 4, 6에 24, 24 곱하기 18 요 계산하면 되겠지. 요 계산은 너희들이 하자 그냥. 자, 다음에 27번을 보자. 자, 27번. 자, 두 집합이 지금 A라는 집합은 마이너스 1과 1을 원소로 갖고, 자, 이 B라는 집합은 여기 있는 mx 플러스 1은 x라는 1차 방정식의 해가 바로 이제 B 집합의 원소가 되는 거지. 자, 여기에 대해서 A 합집합 B가 A를, 그러니까 A 합집합 B가 A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M의 합을 구하래. 자, 그럼 일단 우리가 A 합집합 B가 A라는 얘기는, 이 얘기는 A와 B의 포함 관계가 합집합일 땐 큰 게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A가 이제 B를 포함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 A 집합의 원소가 마이너스 1과 2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요 B라는 집합은 요 1차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잠깐 우리 잠깐 요거 보자. 요거 좀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문제 잠깐 접어두고 우리가 이 1차 방정식의 해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1차 방정식은 x하를 포함한 뭐 좌변 그리고 상성 우변에 놓고 이렇게 푸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최고차의 개수, 즉 1차의 개수가 a가 0이 아닌 경우와 a가 0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지. A가 0이 아니라면 그때 해는 X는 A분의 B 이렇게 나올 거고, 다음에 A가 0이라면 좌변이 0이 되고, 그러면 또 우변은 또 두 개를 또 나눠야 되지. 그러니까 B가 0이 되는 경우와 B가 0이 아닌 상수가 나오는 경우야. 즉 이 경우 A도 0이고 지금 여기서 A도 0이고 B도 0이라면 얘는 항등식이 되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가 되지. 이렇게 해가 무수히 많다. 부정이 되는 거고, 다음에 A가 0이면서 좌변은 0인데 우변은 0이 아닌 상수가 나온다면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은 없으니까 해가 없는 거지. 해가 없다가 되는 거고, 이때 이런 경우 우리는 이제 불능이라고 1학년 때 배웠었어. 1학기 때. 얘는 이제 부정이 되는 거였었고. 자, 요 내용을 알아야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지. 자, 보면 다시 이제 돌아가자. 지금 A라는 집합의 원소가 마이너스 1과 2란 말이야. 그런데 요 B라는 집합이 바로 요 1차 방정식의 해가 되는데 그 B 집합이 A의 원소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요 방정식을 정리를 해보면 x를 포함하는 걸 모두 좌변 이항하게 되면 m-1에 여기 x가 -1이 되는 거고, 자, 그럼 얘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야 되겠지? 첫 번째, m이 1인 경우에, 즉 1차에서 0이 되는 경우라면 1이 되면 0 곱하기 x는 -1이 돼서 얘가 해가 없지. 얘는 해가 없어. 즉 해가 없다라는 얘기는 바로 b가 공집합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우리가 b가 a에 포함되는 거니까 공집합이 a의 부분집합 맞지? 그래서 일단 m의 값은 1이 하나 나오겠네. 이런 경우 하나. 다음 두 번째로 이제 m이 1이 아닌 경우야. m이 1이 아닌 경우에는 양변을 나눌 수가 있으니까 이 x가 m-1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요게 이제 1차원에 해가 한 개 나올 텐데 얘가 이제 또 두 가지로 나눠지지. 지금 a 집합의 원소가 -1과 2가 있으니까 첫 번째 경우는 여기가 첫 번째 이렇게 쓰지 말고, 첫 번째 경우는 이 m-1분의 -1이 바로 -1이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 m-1분의 -1이 바로 2가 되는 경우가 있겠지. 그래서 각각 나눠 풀어보면, 자, 첫 번째 경우는 이 m-1이 바로 1이 될 거고, 그래서 m은 얼마? 2가 될 수가 있고, 자, 두 번째 경우는 m-1이 바로 -2분의 1이 돼서 결국 m은 2분의 1이 되겠지. 이제 m을 구할 수 있는 m은 다 구했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첫 번째 m은 1이라는 거 하나 구했고, 두 번째는 2가 되는 경우 또는 2분의 1이 되는 경우, 총 세 가지가 나오지. 그래서 모든 실수 m의 값의 합이니까 여기를 다 더하게 되면 1 더하기 2 더하기 2분의 1이 되겠네. 3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7이 최종적인 답이 되겠지. 답은 5번이 되겠네. 자, 28번을 보자. 전체 집합 U가 24의 양의 약수라고 했으니까 전체 집합 U는 1, 2, 3, 4, 6, 8, 12, 24 이렇게 될 거고, 자, A는 6의 약수니까 A의 집합은 1, 2, 3, 6 이렇게 나오겠지. 이건 이제 B는 2, 4, 6, 8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요런 조건과 요 조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U의 부분집합 C의 개수를 구하래.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건 바로 이 U의 부분집합인 요 C의 개수를 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이 문제가 이제 어떤 상황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각 영역별로 숫자를 좀 집어넣어 보자. 일단 집합이 3개니까 우리가 3개의 집합을 먼저 이렇게 그려놓고 A라는 집합, 여기 B라는 집합, C라는 집합이 있고, 요거를 이제 전체 집합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대략 그려놓고, 여기가 이제 A라는 집합, 여기가 B, 여기가 C가 된 거야. 자, 그럼 이제 영역별로 이제 숫자를 집어넣어 보는데, 자, 첫 번째 조건은 A 차집합 B하고 C에 공통되는 부분에 3이 들어가는 거지. 즉 보면 A 차집합 B가 요 부분이 되는 거고, 요 부분과 C에 공통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가 되겠네. 그러니까 요 안에 바로 뭐가 들어가? 3이 들어간다는 얘기야.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은 B 교집합 C가 B라고 했으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바로 B와 C의 포함 관계를 말해주는 거고, 교집합일 땐 작은 게 나오는 거니까 B가 C에 이렇게 포함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결국 요 그림에서 요 B 집합이 모두 C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C 밖으로 빠져나온 요 B에 해당하는 요 부분을 다 지워버리면 되겠지. 그러니까 요 부분을 이렇게 지우면 결국은 요 부분이, 요 보라색 부분이 바로 뭐가 된다? 이 B 집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보라색 부분이, 여기가 이제 B 집합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이 B집합에 뭐가 들어가냐면 2, 4, 6, 8이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B집합이 이렇게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지만 뭐 구별할 필요 없이 하여튼 이 보라색 안에 뭐가 들어간다고? 2, 4, 6, 8이 들어간다는 알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이 영역을 이제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바로 이 집합 C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요 C 집합 안에는 일단 무조건 3, 2, 4, 6, 8을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즉 요 C라는 거는 요 U의 부분 집합 중에서 2, 3, 4, 6, 8을 무조건 포함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 그래서 결국 이 영역 안에 각각 뭐가 들어가냐 알 필요 없다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A가 또 1, 2, 3, 6이라고 했으니까 자, 보면 우리가 지금 요 A라는 집합 안에 이렇게 요 A 안에 이제 1, 2, 3, 6이 들어가는데 3은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지우고 1, 2, 6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2하고 6이 있으니까 결국은 여기에 2가 들어가고 6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2, 6 다 찾고 나머지 1은 바로 요 영역에 1이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영역과 이 영역이 뭐가 들어가는지도 알 수가 있네. 그럼 여기 2, 6 들어갔으니까 나머지 여기 있는 4하고 8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다. 그럼 다 됐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구하려고 하는 건 바로 집합 부분집합 C의 개수니까 요 C를 이제 우리가 조건을 좀 정리해 보면 이런 거지. C는 일단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3, 2, 4, 6, 8을 모두 포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C는 U의 부분집합 중에서 여기는 여기 보자. 2, 3, 4, 6, 8. 즉, 2, 3, 4, 6, 8은 모두 포함해야 되고, 그 다음에 1은 이쪽에 있으니까 1은 포함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야. 결국은 여기 있는 12와 24 두 개로 이루어진 부분집합의 개수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지? 그래서 결국 2의 제곱이 돼서 답은 4개가 되겠네, 이렇게. 자, 29번을 또 보자. 자, 전체집합 U가 X바 X는 11 이하의 소수니까 전체집합 U를 나타내보면 11 이하의 소수 2, 3, 5, 7, 11 이렇게 나오겠지? 자, 요거의 부분집합 X에 대해서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SX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대. 그래서 집합 U에도 부분집합 AB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집합 B를 구하시오라는 얘기고 단 A는 공집합이 아니다라고 했지. 자, 그러면 얘도 우리가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그래서 이제 그 문제 상황을 좀 알아볼 수가 있겠지? 일단 전체 집합이 있고, 집합이 두 개가 있으니까 여기가 A하고 B를 그리는데, 우리 첫 번째 조건 좀 보자. A, B 그릴 필요가, A 집합 B가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결국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A하고 B에서 B가 A를 포함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B 안에 A가 있게끔 상황을 그리자. 그러면 B 집합 안에, 요 색깔을 까맣게 할까? 여기 이제 B 안에 이렇게 A가 들어간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보면, SB, 즉, B의 원소의 합에서 A의 원소의 합을 뺀 게 10이래. 그러니까 결국은 요 부분, 요렇게 B에서 A를 뺀, B차별 A, 요 빨간색 부분에 들어가 있는 원소의 합이 바로 얼마가 된다? 10이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여기에서 요 빨갛게 들어간 부분에 들어가는 원소가 B는 집합 위에 부분집합이니까 원소합이 10이 되는 거를 찾아보면 첫 번째 경우는 2하고 3하고 5로 하면 10이 나오지. 또 두 번째 경우는 3하고 7을 더해도 10이 나와. 그래서 요 빨간색 부분에 들어가는 게 2, 3, 5가 들어가는 경우와 3과 7이 들어가는 게 두 가지 경우가 있겠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경우부터 좀 해보자. 첫 번째 경우를 좀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 자, 요렇게 나오고, 여기 B 안에 이렇게 A가 들어가는데, B 차집합 A에 지금 뭐가 들어간다고? 여기에 이제 2, 3, 5가 들어가, 여기에 2, 3, 5가 들어간 거지. 자, 그러면 이제 2, 3, 5를 뺀 나머지가 지금, 7하고 11이 있는데, 이 A라는 집합은 공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7 또는 11 아니면 7, 11 다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다 조건에서 보면, B 바깥에 있는 B 여집합의 원소의 합이 B 원소의 합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려면 우리가 일단 요게 바깥에 요게 11이 들어가고 여기에 7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자, B 집합의 원소의 합은 바로 17이 되는 거고 다음에 B 여집합의 원소의 합은 11이 되는 거니까 문제 조건이 맞지가 않지? 이 경우는 안 되고 당연히 얘가 7하고 10이 아니라 여기에 11이 나오고 여기에 7이 나오더라도 당연히 안 되지. 이건 당연히 안 되지. 왜냐면 여기 B 여집합의 원소의 합이 7이고 B 원소의 합은 당연히 7보다 훨씬 더 크니까 될 수가 없어.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70이 다 들어가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1번 경우는 이제 이 문제에서 해당하는 답이 될 수가 없지. 그래서 요거는 해당 사항이 없고 두 번째 경우를 보자 이제. 자, 두 번째 경우를 또 보면 자, 또 여기다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릴게 좀 중복돼서 그리면 좀 복잡할 테니까 이렇게 나오고 B 안에 여기에 A가 들어가고 B 차집합 A에 바로 이제 3과 7이 들어간 거야. 여기에 3과 7이 들어갔어. 그리고 여기 있는 3과 7을 제외하면 나머지 원소가 이제 2하고 5하고 11 세 개의 원소가 있는데 자, 요런 조건을 이제 만족하게끔 이제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근데 일단 A는 공집합이 아니니까 여기에 어떤 원소가 이제 들어갈 텐데 요런 조건을 만족하려면, 여기가 아니고, 여기다 11을 한번 집어넣어 보자. 여기에다가 11, 여기에다 11을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 나머지가 이제 2하고 5가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B 원소의 합은 여기가 17이 될 거고, 10이 되니까, 결국 이렇게 되니까 문제 조건이 맞지가 않지? 그러니까 여기는 안 되고, 자, 그러면 결국 여기다 5를 이쪽에다가 빼버리자. 이렇게 빼버리면,
다시 한번 계산해 볼까? 이렇게 보면 자, 지금 B 원소의 합은 여기 얼마야? 12가 나오고 다음에 B 여집합의 원소의 합은 바로 16이 되니까 딱 성립이 되지.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집합 B를 구하는 거니까 B는 바로 뭐냐면 2, 3, 7. 얘가 이제 최종적인 답이 되겠다. 이렇게.